가게를 새로 열거나 뭐 옮길 때도 그렇지만요. 때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때 그 공간 비우는 일이 참 큰 숙제가 되곤 하죠. 네, 맞아요.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원상복구라는 조건 이거 꼭 따라 붙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완전히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집만 빼면 되는 그런 이사 수준이 아니거든요. 직접 설치했던 인테리어나 설비는 물론이고요. 네. 뭐 바닥, 천장, 심지어 벽에 남은 작은 못자국 하나까지 이걸 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걸 의미하니까요. 임대차 계약서마다 또 요구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르고요. 계약서마다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상업공간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수는 행위, 그 이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 작업 현장 영상도 있고 또 이용하신 분들 후기, 업체 설명 자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대전에 있는 하나로 철거공사라는 곳의 사례를 보니까요. 아,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고객, 특히 이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상황까지 이렇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철거 과정의 어떤 구체적인 단계나 안전 문제, 비용 절감 방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 폐업하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연계 같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철거 그 이상의 의미를 좀 파헤쳐 보시죠. 혹시 주변에서 가게 문 닫는 경우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 상황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원상복구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죠. 유키브 영상 보니까 박형상 전문가라는 분이 인테리어 하기 전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똑같이 만드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와, 집기, 배수, 전기, 천장, 조명, 바닥까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법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문제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해주는 과정이죠. 그 업체 블로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철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같은 걸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법적인 책임에다가 다음 사용자를 위한 배려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단순한 작업이 아니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좀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나요?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철거 현장이라는 게 여러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니까 작업 시작하기 전에 그 분전반부터 열어서 전기가 살아있는지 차단은 제대로 됐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전기부터? 네. 작업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저거 정말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럼 그런 기본적인 안전조치 확인한 다음에는 본격적인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상당히 체계적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내부 집기나 사용하던 물품들 있잖아요. 네, 물건들. 그걸 이제 재활용할 거, 판매할 거, 그리고 완전 폐기할 거 이렇게 나눠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반출을 먼저 하고. 분류부터 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선반이라던가 어떤 구조물처럼 작업 동선에 좀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걸 먼저 제거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공간 확보. 네. 그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이제 벽체라든지 바닥 타일, 천장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막 부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별 진행이 있군요. 그런데 후기들 보니까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 이게 철거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후기들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철거팀이랑 폐기물팀이 딱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 팀이 나뉘어 있어요? 네, 각자 전문 영역을 맡아서 거의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니까 훨씬 신속하고
또 현장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효율적이겠네요. 네. 특히 폐기물은 법적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런 전문팀 운영은 그런 합법적인 처리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블로그 후기 보니까 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랑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규모나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와, 철거팀, 폐기물팀, 분업이라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철거하다가 주방 하수구가 파손된 걸 발견했는데 이걸 업체 쪽에서 그냥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원래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계약 조건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그 업체의 경험이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철거하다 보면 기존 시설이 좀 낡았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던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이때 그냥 이건 저희 소관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무상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 심지어 후기에서는 하자 보수까지 책임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는 정말 큰 믿음을 줄 수밖에 없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그 마무리 작업에서의 꼼꼼함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벽에 박힌 그 타카핀이나 스티커 자국까지 일일이 제거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보통 그 정도까지 신경 쓰나? 싶어서요. 아, 네네. 바로 그런 디테일이 완벽한 원상복구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 네.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걸 넘어서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전 사용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간판이라 건물 외벽에 남은 흔적까지 제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와, 이런 세심함이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랑 분쟁 소지를 줄여서 보증금 반환 같은 걸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와, 타카핀 제거가 보증금 반환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들 보면서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낀 또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 박형상 전문가분이 저도 장사를 해봤고 폐업도 해봤기에 그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진심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업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단순히 철거 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어떤 노력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지어 관련 컨설턴트, 영상 속에선 이찬우 컨설턴트라고 나오던데 네, 맞아요. 이런 분들 연결까지 도와준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 영상 속 고객 인터뷰가 딱 기억나네요. 철거도 철거지만 그 지원금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지쳤는데 업체 대표님이 컨설턴트를 소개해줘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폐업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인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알아보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여기에 더해서 그 블로그 후기들을 보니까요. 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중고 집기나 가전제품 중에 좀 쓸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매입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상공인분들께는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원책이죠. 정말 그렇네요. 와, 단순히 철거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도움을 정말 다각도로 제공하는 거군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무료로 현장 방문해서 견적 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안전하고 체계적인 철거,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꼼꼼한 원상복구 마무리, 그리고 혹시 모를 하자에 대한 보수까지. 네, 그렇죠. 여기에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은 기본이고 소상공인 지원제도 연계나 중고물품 처리까지. 야, 이거 말 그대로 원스톱 종합 서비스네요. 네,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블로그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뭐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라던가 추가금 없는 투명한 견적 같은 부분도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요소고요. 신뢰. 중요하죠. 네, 결국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안전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거기에 더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결합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전 하나로 철거공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상가 철거와 원상복구 이야기는요. 이 과정이 단순히 그냥 건물을 부수고 정리하는 물리적인 작업,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과정, 뭐 작은 흔적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런 세심한 마무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그런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객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행정 절차의 복잡함 같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건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 네. 뭐 비용 절감 노력을 한다든지 정부 지원을 연계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까지 고민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 폐업이라는 어찌 보면 참 힘든 전환점에서 기술적인 지원, 또 정보 제공, 행정적인 도움,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까지 이렇게 결합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사회의 다른 중요한 전환점들, 예를 들면 뭐 은퇴다던가 갑작스러운 이직,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그런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없을까요?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여러분의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분야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그런 통합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